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인사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앞이 안 보이네요. 싱글라이브 연출한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글라이드에서 재훈 역할을 연기했던 이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 역할의 안소희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의 즐거운 영화 감상을 위해 저희 영화의 결말에 대한 질문과 개인적인 질문들은 자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덕권 조유경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과 이병헌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강아지를 출연시키신 것에 대해서 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병헌 씨도 오랜만에 감성 연기 펼치는데 소감과, 그리고 강아지와 연기한 소감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그리고 나한테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주로 영화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크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 같은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뭔가 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왜 나왔냐고 하신다면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거나 애견도 저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화의 결말과 관련된 뭔가 재혼의 어떤 상황과 그 주변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인간들 간의 교감 이상으로도 뭐 하나의 작은 감정들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한 애견 캐스팅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장르를 특별히 선호한다거나 특별히 좀 싫어하는 장르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열어놓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모든 장르를 나름의 이유로 다 좋아하는데, 한동안 이제 액션물이나 범죄 비리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유행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 위주로 사실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받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장르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시나리오가 처음 저에게 줬던 그 어떤 느낌은 한순간에 확 큰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제 기억이 계속 남고 가슴속에 계속 남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왠지 운명처럼 이 영화는 내가 꼭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배우로서 그리고 관객 입장으로서도 이제는 조금씩 예전에 한국 영화처럼 조금씩 이제 영화 장르의 다양성이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깊은 마음이고, 이런 종류의 감성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우로서는 또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관객들의 입장에서도 또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와 함께 연기를 해본 것은 정말 신인 때 드라마에서 한번 해보고서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들었어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강아지가 왔다고 해서 되게 신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앉아 일어서 뭐 저쪽으로 가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면서 영어로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영어를 했는데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게다가 한 50분마다 한 번씩 또 쉬어줘야 되는 또 그런 법이 있어요. 호주에는. 그래서 50분마다 한 번씩 또 쉬어가면서 촬영을 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비싼 출연료가 비싼 강아지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영화상으로 굉장히 이쁘고 또 재미있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공배우님도 강아지랑 이제 외국인과 함께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아역 배우들과 그래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저희 아들 역으로 진우 역할의 아이가 연기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아이였는데요. 진우는 아무래도 루시랑 또 크리스 그 외국 배우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중요했어서 영어권의 사람들과 어색하지 않고 이렇게 낯설어하지 않는 그런 배우를 찾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가 캐스팅이 됐는데 참 똘똘했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순간 포착된 그 모습들이나 대사들 그런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참 감독님과 많이 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이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또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소희 씨께서도 이제 치치랑 강아지랑 같이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치치를 안고 있어야 하는 장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한테만 오면 자꾸 짖어가지고 민망해하며 촬영을 했는데요. 선배님들이 두 분이 모두 강아지 동물이랑 촬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소희 씨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강아지를 안고 있는 장면이 소희 씨는 제일 많았는데 소희 씨를 물려고까지 했어요. 막 계속 울렁대가지고 소리도 동신호금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울렁대가지고 아마 소희 씨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울렁대는 소리에 또 어느 순간 자기가 물릴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위협 같은 걸 느끼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소희 씨가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던 또 촬영 에피소드를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자 있으실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라고 하고요. 배우분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배우 세 분께는 공통된 질문으로 그 반전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병헌 씨에게 추가 질문이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좀 캐릭터를 센 것만 봐서 그런지 부성의 연기 이병헌 씨가 보여주는 부성의 연기를 관객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봤는데 실제 아들의 아빠이기도 해서 그런지 부성의 연기가 꽤 절절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실제 아빠가 된 감성을 담아서 연기한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반전인 포인트가 언제다라고 있기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숨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대본을 보고 선배님과 감독님하고 얘기 나눌 때도 너는 그 부분에서 그랬어?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게 내가 이해한 이 상황이 맞나 해서 앞부터 다시 조금 읽어보고 또 확인도 하고 그랬었어요. 꽤 놀라운 비밀이었고요. 저희끼리 만들면서도 참 많은 얘기들을 했고 또 병원 선배님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지 너무 또 어려운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매 씬마다 고민하셨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촬영을 하면서 재훈의 역할이 아주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반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비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찾는지는 관객들의 몫인 것 같고 대부분 제일 쉽게 찾아지는 어떤 그 부분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빨리 의심하게 될 거고 또 누군가는 설명했는데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관객들이 전부 다 뭔가 다른 지점에서 이 영화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그 비밀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일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앞에 내용이 다시 한번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오늘 영화를 스크린으로 처음 봤는데 나오자마자 어디서 느꼈어? 어디서 느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네. 분명 반전이 아주 큰 영화인 건 사실이지만 반전을 위한 영화 같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영화가 반전이 굉장히 큰데 전 전체를 보고선 다 읽고 나서의 느낌이 세상 이렇게 쓸쓸할 수가 없고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같은 것들도 느끼고 그 느낌이 상당히 오래 갔어요. 아주 길게 읽는 순간도 사실은 놀라웠지만 읽고 난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계속 좀 멍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예전에 오히려 어렸을 적에 뭐 이렇게 아들이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 부종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작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들은 정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감독님이 이름도 약간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지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감정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스포일러 관련된 질문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MBN에서 김진석 기자입니다. 저는 안소희 씨와 이병헌 씨에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안소희 씨는 지금 영화를 작품 보고 나서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영화 본 소감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도 감정 잡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점을 둔 곳은 어디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는 아까 질문과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 한 아이의 아빠로서 좀 작품에서 공감 갔던 마음을 울렸던 장면은 어디인지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사보다는 또 눈빛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또 그 부분에서도 또 힘든 부분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되게 기대하고 봤어요. 근데 호주에서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영상에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촬영할 때 사실 캐릭터를 잡아가는데 촬영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촬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히려 효진 언니가 굉장히 제 캐릭터도 같이 해주셔서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촬영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효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기를 처음 하는 아이고 또 한국말을 잘 못하는 호주에 사는 아이기 때문에 연기를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하게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모두에게 있었어요. 효진 씨랑 같이 연기할 때도 그렇고 저도 과연 이 친구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감독님이 가장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심지어 너무 깨끗하고 연기에 대해서 처음 접하니까 너무 깨끗해서 슬픈 대사를 앞에서 그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는데 그 슬픈 대사 몇 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 아이가 한 2~3시간 동안을 울면서 촬영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저의 경우에 그 침대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진우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침대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좀 시나리오에 있는 거 이상으로 좀 많이 감정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연기에 중점을 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눈빛으로만 했던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의식을 못했어요. 이렇게 대사가 없는 영화였나라는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대사 없이 계속 지켜만 보는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지켜만 보는 그런 연기라서 농담처럼 감독님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또 저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런 카트만 몇 개 찍어두면 저는 이 영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계속 눈으로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멀리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금방 끝날 수 있는 촬영 같다가도 막상 또 해보니까 그 감정이 다 미세하게 달라서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재미도 느끼면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연기할 때 느껴지는 또 재미가 배우들에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선배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저렇게 걸어가고 하는 거 찍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몰래 해봤더니 연기를 매 씬마다 걸음이나 감정을 다 다르게 했다는 거를 알면서 그냥 다 찍으셔야 하는 걸로 해서 다 찍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주원입니다. 감독님하고 이병헌 씨한테 질문 한 가지씩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연 감독님 그 마지막에 싱글라이더에서 강재훈이 버스 정거장에서 오열하는 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카메라를 위에서 잡으셨는데요. 왜 위에서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밖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감독님만의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병헌 씨 그 싱글라이더 강재훈 역을 연기하면서 연기 면에서 새로운 경험이나 발견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앵글에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각을 정확하게 뭐 의도라기보다도 그 씬 두 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초라한 남자의 눈물처럼 보여지길 원했고요. 가능하면 뭐 워낙 연기를 잘하셔서 많이 담아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좀 더 절제하고 덜 멋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뭐 원래 멋있으시니까 멋있게 잘 웃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출 스타일이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지금 영화를 처음 찍었고 여러분께 처음 시사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 영화의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스포 때문에 뭐 많은 얘기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사실은 여기 보신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감정이 더 궁금하긴 합니다. 연출 스타일은 나중에 몇 작품 더 찍어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새롭게 배우거나 느꼈던 감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계속 액션 배우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전에도 이런 류의 아주 작고 미세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또 이런 드라마가 강한 그런 영화들이나 혹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어떤 장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목말랐던 배우로서 목말랐던 그런 감정들을 연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의외로 제가 새삼 느꼈던 건 저한테 약간 개그 본능이 있다는 느낌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에서도 순간순간 왜 이렇게 웃기고 싶었는지 그 어떤 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감독님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와 안 맞게 자꾸만 웃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퇴짜를 받았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왠지 장르를 불문하고 계속 웃기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다음번에는 선배님이 코미디 장르를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엔터의 홍정선이라고 합니다. 공효진 씨께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 좀 많은데 질문이 많이 안 나왔었으니까 다른 기자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면서 지금 공효진 씨 연기 인생에서 이렇게 미싱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엄마 역이에요. 아이가 있는 이게 어떤 그냥 작품이 좋아서 택하는 결과인지 아니면은 어떤 연기 인생의 쭉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선택하는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호주에서의 촬영이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조금이라도 익숙함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로케지만 좀 어떤 남다르게 다가온 점이 있었는지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또 그게 한국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영어 연기하고 다른 한국인하고 이제 맞추는 호흡이 아닌 그런 호흡이 또 좀 다르지 않았을까 궁금하고 네 번째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 보면서 공효진이라는 배우는 되게 이 잔잔한 영화 속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확 감정을 끌어올려서 혼자 웃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감정을 같이 끌어올릴 줄 아는 배우구나 또 한 번 느끼면서 좋은 연기 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엄마 역할 글쎄요. 저도 이제 연기를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나이대에 공감하고 제일 크게 이슈를 두는 그런, 그리고 어쩌면 저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 가장 친한 지인들이 아이들의 엄마인 나이기도 하고, 글쎄요, 이거는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운명처럼 제가 그렇게 미싱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같이 함께 호흡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을 했는데, 미싱은 사실 아이에 대한 게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번 영화는 사실 남편과의 무언가인데, 저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읽고 선택하면서의 마음은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남겨질 재훈의 그 쓸쓸함에 제가 그를 더 쓸쓸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로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 인해서, 내 캐릭터로 인해서 더 이 남자가 영화가 끝났을 때 쓸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아이들과의 촬영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여성으로서 감정을 더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기에는 모성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거, 그 매개체가 아이라는 게 굉장한 베네핏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서 촬영을 제가 특히 심지어 본다이 비치에 있는 학교를 브리즈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 한 6개월 정도를 그 본다이 비치에 있는 하이스쿨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마지막에 제가 있었던 곳이라 시나리오를 보고 본다이 비치라고 정확하게 그 써 있는 걸 보고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곳을 또 한 번 갈 수 있을까 막연하게 돌아온 이후에 생각했었는데, 영화를 한 달 동안 거기서 찍어야 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운명인 것 같이 끌렸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와 함께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촬영하는 내내 어머니가 같이 계셨어서 저한테 또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과 추억들이 됐고, 어머니한테도 그랬었던 것 같아서 더 많이 그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에 계신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재훈처럼 기러기 아빠셨는데 엄마랑 그 사춘기 시절 말 제일 안 듣던 시절에 엄마하고 거기에 있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너 기억 안 나니? 이랬던 거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더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 스크린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저도 그 이제 화장실에서 은은 씨 밖에 한 게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외 신들이 조금 뭐랄까 그냥 재우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 영화에서 계속, 저는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 근데 왜 가서 말 안 하지? 왜 가서 이렇게 안 하지? 재훈이 취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 행동들이 답답함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그 클라이막스에 터트리는 모든 사실과 비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거기서 그 느껴지는 그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것이 표현된 것 같아서 저 또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그런 어떤 영화가 주는 힘을 느꼈고,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어쩌면 계속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있다가 그 마지막에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나오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저 자신에게는 의도된 것이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운명적으로 그게 의도됐다. 이런 생각이 오늘 보면서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여성으로서의 감성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여성으로서 특별히 영화에 감성을 더한 부분이 있는지와
안소희 씨는 이제 20대로서 이제 맞춤 역할을 하신 게 더 의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요즘에 젠더 이슈가 많아서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긴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자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거나 촬영장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 제작자분들 모두 다 그렇게 저한테 느끼게끔 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전에 다른 장르를 연출을 할 때도 별로 그런 생각 거의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서 이런 부분은 내가 남들이랑 다르다라는 게 언젠가는 뭐 제가 깨달을 날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뭐 흔히들 말하는 디테일 같은 얘기들을 주로 하실, 시나리오상에서는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연출적으로는 과연 그런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제 나이 또래의 친구인 진아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딱 20대의 초반에 가질 수 있는 그 당참과 씩씩하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진아이자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도 같은 나이인데 제가 진아가 호주에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며 보냈던 시간처럼 저도 미국에서 보냈었던 시간들을 살려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감상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감독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전에도 제가 배우분 연기를 유심히 봐달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병환 선배님께서 잠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 영화가 소위 말하는 반전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다 같이 동의하고 목표했던 거는 반전을 위한 반전 영화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가 다들 동의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소희 씨 말씀처럼 부분 다들 속도가 다르고 리듬이 다르게 이 영화를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읽을 때도 그렇고, 저희 블라인드 시사 했을 때도 주관식 답변 같은 거 보면은 저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코멘트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언론 시사 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세워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영화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우리 세 배우의 열연한 좋은 싱글라이더 꼭 봐주세요. 이 영화를 볼 때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분명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 때문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영화가 정말 인생에 몇 안 되는 영화로 손꼽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분명 정말 취향이 아니라 아주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독특하지만 정말 가슴이 시원한 느낌으로 뻥 뚫리는 게 아니고 약간 허전한 느낌으로 뻥 뚫리는 그런 어떤 영화이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미싱을 개봉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보고 느낀 어떤 그런 감정을 대부분의 관객들이 비슷하게 느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뭔가 그냥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또 어떨 때는 이 영화를 아주 자세히 자세히 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다가도 그냥 편안하게 영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각자 다른 감정의 끝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영화가 참 이국적인 그림과 또 한국 배우들의 연기와 그런 것들이 섞여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들 나오는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들과는 좀 사뭇 다른 어떤 톤을 갖고 있는 영화라서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오랜만인 새로운 영화를 찾는 분들이 보시기에 신선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시면서 그리고 보시고 난 후에 내가 지금 현재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있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 또 영화를 보실 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리듬의 비밀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 네, 요즘 마이크만 잡으면 왜 이렇게 영화를 칭찬하느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세계일보 김진상이고요. 내부자들 이후로 그 사회 고발하는 영화들이 세서 그리고 다들 메시지가 좋아서 좋았는데 이 영화 또한 아주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보니까 한 28년 반 기자 생활한 것 같은데 근데 남은 게 없고 최근에 저도 그 심각하게 지금 이직을 고려 중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주 가슴에 파고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심취해서 보다 보니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안소희 씨 시신 건질 때야 비로소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라면 더 빨리 발견했을 텐데 그만큼 내 입장과 잘 뭐가 맞아서 근데 일반 관객들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쭉 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혜로운 기자들이 그건 다 지켜줄 것 같고 그 하필 또 핵소고지나 이 좋은 영화들하고 같이 개봉하는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영화들끼리 싸우더라고. 근데 참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진짜 이 책갈피 책에 꽂는 책갈피처럼 아끼는 책갈피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고 나중에 혼자 다시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신 거 아니에요? 네, 칭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스포는 이제 기사와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에 질문. 네, PC원의 김정입니다. 이병헌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촬영하신 배경이 한국의 그 정장을 입고 다니기 굉장히 민망한 자리였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촬영할 때 그 계속 같은 수트를 입고 촬영하신 데 대해서 날씨나 아니면 주변 배경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앞섰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복을 입고 계속 처음부터 물론 처음 한국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양복을 입었었던 적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한벌로 이제 시작해서 끝나서 의상을 안 갈아입어서 참 되게 편하겠다 이 촬영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학교에 교복 입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지겨움도 약간 나중에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또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편하기는 했는데 좀 약간 어색했던 시점은 해변에서 촬영할 때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외국 해변에서는 신발들을 다 안 신고 다녀요. 거의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수영복만 입고 다니는 와중에 저 혼자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촬영을 안 할 때도 사람들이 약간 좀 계속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약간 좀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었지. 워낙 일반적인 그런 의상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뭐 커다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신 양복이 한 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두 톤이었어요. 뭐냐면 낮에는 좀 더 라이트한 네이비였고 밤에는 좀 더 아니다. 반대로 그 낮에는 좀 진한 네이비였고 밤에는 좀 라이트한 네이비였어요. 그래서 그게 밤에는 자칫 잘못하면 검정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 색깔의 사실 양복을 사용하면서 영화를 보기에는 한 톤의 색깔인 것처럼 그렇게 또 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기자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 이제 감독님서부터 마지막 끝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열심히 써서 만들어서 좋은 배우들과 함께 처음 극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기사 예쁘게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가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목표를 두고 정말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정작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뭔가를 놓친 상태에서 그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게 있었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생각해보면 영화를 또 찍고 있고 또 영화를 많이 보는 한 관객이며 배우로서 어떻게 보면 영화관의 주 관객층이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영화는 3, 4, 50대 남자들, 아버지들에게 뭔가 굉장히 그 어쩌면 굳어져 있는 어쩌면 여자들을 위한 어쩌면 다른 내 나이와 다른 어떤 때의 그런 감성들을 요구하는 그런 영화들이 주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3, 40, 50대 아버지며 남자들이 너무 이 쓸쓸함과 이 우울함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제철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으로 뽑아주세요. 제철 영화다. 괜찮죠, 그렇죠? 지금쯤 나와야 하는 그 남성들을 위한 제철 영화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촬영한 영화가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며 찍은 작품이에요. 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는 마치고요.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분들과 이제 감독님은 잠시 포토타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배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이제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개인 컷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오른쪽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 단체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왼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서주세요. 네, 왼쪽 바라봐 주세요. 네, 정면 바라봐 주세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이제 감독님까지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싱글라이더의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셔도 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싱글라이더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